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3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커다란 산 하나 넘은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3장까지밖에 안 했는데 무슨 큰 산을 넘었습니까? 큰 산 넘은 겁니다. 왜냐하면 단원으로 보면 3단원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클리어한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확장시킬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가지를 뻗어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 4장 교류 전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예요. 전력, 최대 전력의 전송, 복소 전력, 전력의 측정인데 뭐 하겠다는 거냐면 자, 전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 전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서? 교류에서. 우리 이전에 했던 건 교류가 아니었잖아요. 교류에서 세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상 전력. 두 번째, 유효 전력. 세 번째, 무효 전력. 하나, 둘, 세 개 합친 것이 이제 교류 전력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전력의 전송이라 그래서 어떤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라는 건 하나의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이 있는데 이곳에 내가 전원을 공급해서 가장 최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다음 복소 전력은 피상 전력을 구하면 유효와 무효로 나뉘거든요. 그때 이제 허수가 또 관여를 해요. 그때 실수와 허수가 어떻게 나뉘는지 복소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 전력의 측정은 전압계 3개 그리고 전류계 3개를 통해서 어떤 부하의 역률과 유효 전력을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뭘 그린 걸까요? 아직은 모르겠다, 그쵸? 자, 여러분 제가 이 구간을 60분이라고 적어볼 거예요. 60분. 그리고 이 구간을 10분이라고 적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구간을 50분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느낌 옵니까?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학창시절 때 1시간 수업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시간은 몇 분이었나요? 50분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10분 뭐 했어요? 나머지 10분? 분명히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몇 시간 수업한다 그럽니까? 1시간 수업한다고 하죠. 그것이 60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 60분 있잖아요. 이게 전력으로 치면 피상 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0분은요 유효 전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10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효 전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상 전력은 어디서 소비되는 전력이냐 굳이 따진다면 임피던스입니다. 즉 전체 저항이라고 하는 임피던스. 그리고 유효 전력은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가지고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가지고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소비한다고 하여 소비 전력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 전력과 소비 전력은 같은 말입니다. 무효 전력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에너지의 흐름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리액턴스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작용은 하지 않기에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임피던스가 관여하고, 이 친구는 저항이 관여하고, 이 친구는 리액턴스 X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상 전력은 겉보기 전력이라 해서 전체구나. 유효 전력은 실질적인 거구나. 무효 전력은 뭐 실질적인 게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피상 안에 뭐가 있어요? 유효와 무효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수업 시간 60분 안에 50분의 실제 수업 시간과 10분의 휴식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일단 잡고 가시면 충분히 뒤에 내용 이해하기가 편리할 겁니다. 제가 이제 회로를 하나 그려보죠. 이 회로를 어떻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저항이 하나 있고 코일로 해보겠습니다. 리액턴스를 뭐 콘덴서로 해도 되지만 좀 예시를 들기 쉽게 코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압 V를 써보고 여기를
R, 여기를 XL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전류 I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전류 I가 R과 만나면 어떤 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XL과 만나면 무효 전력, 여기는 유효 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좀 더 예시를 쉽게 들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이렇게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 있는데 여기가 저항 R이었고요. 이곳이 XL이었고요. 이곳이 임피던스였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에 I 제곱을 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력 값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물론 전류의 제곱이 곱해졌기 때문에 어떤 크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비율,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의 그 비율은 모두 같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염려하지 않으시고 봐도 돼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비율은 똑같은 상태로 그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I제곱에 Z를 곱하면 이게 바로 PA라는 P상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L은 PR이라는 무효 전력이 되는 것이고 I제곱의 R 형태는 바로 P 유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 P, PR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전류 제곱을 하면 전력으로 바뀐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 궁금하시다면 우리 P의 기본적으로 식이 VI라는 식이 있어요. 근데 V는 뭐예요? IR이죠. 저항만의 회로에서. 그러면 I 곱하기 R에 I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 I 제곱에 R이란 말이에요. I 제곱의 R은 곧 P예요. 그래서 I 제곱의 R은 곧 P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L만의 회로라면 V는 I의 XL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으로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전체로 따진다면 I의 Z가 될 거예요. V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를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친구도 이렇게 똑같이 표현 가능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식을 파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먼저 유효 전력. 여러분 유효 전력은 뭐라고 쓴다 그랬죠? P라고 쓴다 그랬죠? 여기 P. 유효 전력은 이렇게 P라고 쓰고 단위는 와트로 쓰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I제곱 R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I제곱에 R로 시작을 한다. I제곱에 R. 근데 이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I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I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I 곱하기 R. 그리고 이 I를 여러분 이 I가 뭐예요? 이 I잖아요. 뭐 소문자로 썼지만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쓸 수 있죠. 왜? 이 전류는 전체 전류예요.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니까 전체 저항이라는 것은 임피던스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바꿔볼게요. 하나만 바꾸면 임피던스 분의 전압 V가 될 것이고 I 곱하기 R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다 왔습니다. 임피던스 분의 저항. 임피던스 분의 저항 이거 뭐예요? 코사인 세타라고요.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저항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VI는 그대로 살아남으니까 VI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효 전력을 표현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사용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친구를 사용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효 전력 한번 가볼까요? 무효 전력입니다. 무효 전력은 PR로 쓸 수 있고 VAR, 바라고 읽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PR은 I제곱의 XL로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I제곱의 X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제곱의 XL. 자,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또 I, X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 가볼까요? 이거는 하나만 바꿔볼게요. 임피던스 분의 전압 곱하기 I 곱하기 XL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잘 보니까 임피던스 분의 XL 뭐예요? 임피던스 분의 XL 이거 사인 세타 기억나시죠? 임피던스 분의 XL 그래서 V, I,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효 전력을 표현하는 식이고, 자,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을 보겠습니다. 피상 전력. 자, 피상 전력. 피상 전력은 PA라고 쓰는 거예요. PA. 단위는 볼트 암페어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역시 I제곱의 임피던스로 쓸 수 있고, 왜? I제곱의 임피던스. 계속 가보죠. 역시 이것도 I 곱하기 I 이렇게 곱하기 X가 아니라 이번엔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이렇게 가지고, 이거는 임피던스로 하나 바꿔볼게요. 임피던스분의 전압, 그 다음에 I 곱하기 Z. 그러면 약분 된다. 그래서 VI만 남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전개시키는 게 피상 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I제곱 R, I제곱의 X, I제곱의 Z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VI 코사인 세타, VI 사인 세타, 그 다음에 VI 이것까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냐면 문제에서 어떤 걸 줄지 몰라요. 무효 전력을 구해주세요 하고 사인 값과 V 값과 I 값을 줄 수도 있지만 XL 값과 I 값을 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확장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VI 요거 바꿔보고 싶지 않아요? VI가 뭐래요? PA라면서요. 그러면 PA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유효전력 P랑 똑같겠네. 왜? VI가 PA라면서요. 그래서 PA 대신 쓴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VA는 PA 곱하기 사인 세타로도 쓸 수가 있겠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PA 사인 세타는 뭐예요? 무효전력 PR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 친구도 한번 해보죠. VI는 곧 뭐라고 쓸 수 있어요? VI는 코사인 이쪽으로 넘겨봐요. 그럼 코사인 분의 P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여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VI만 냅두고 사인을 이쪽으로 넘겨보는 거예요. 즉 PA만 냅두고 사인을 넘겨보는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다시 사인 세타분의 PR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도 가능하고 이 표현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한 번에 정리하려고 그러면 너무 헷갈려요. 아니, 전력을 언제 뭘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중에 왜 I제곱의 R이 아니라 I는 R분의 V제곱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안 쓰여요. 만약에 쓰인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부하에서만 사용하고 병렬 회로에서만 사용합니다. 근데 보통은 회로를 간소화시켜서 이런 형태로 적용하니까 이대로 가주시고, 보통 다 직렬 회로에서 사용되고 이 친구는 병렬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병렬 회로 해석하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더 확장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RX 회로 이제 전력 계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교재 한번 보시면서 결과식 우측에 가장 우측에 결과식만 있잖아요. 그 결과식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력은 이 정도로만 보고 우리 문제풀이 한번 개념하기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유효 전력의 단위를 쓰시오. 유효 전력의 단위, 이거 와트죠. 무효 전력의 단위 VAR이라고 하는 바.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의 단위를 쓰시오. 볼트, 암페어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어떤 회로의 피상 전력이 100V 암페어, 역률이 0.8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유효 전력을 구하래요. 여러분 우리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왜? 이거 직각삼각형에서 PA, PR 해서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률을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럼 유효 전력을 구하라고 하니까 아까 봤던 공식이네요. P는 P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PA가 100이래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가 0.8이래요. 이거는 80 나옵니다. 80. 그래서 유효 전력은 80W가 되는 겁니다. 80W. 자, 무효 전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무효 전력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면 PR, 사인 세타는 이거죠. PA분의 PR, PA분의 PR, 이거 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 아까 맨 마지막 식에 PR은 사인 세타 곱하기
PA 이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예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PA는 100이래요. 자, 그럼 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더라. 근데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지? 여러분 이런 식이 있어요. 제가 초반에 이거 삼각함수에서 이거는 꼭 암기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사인 제곱 세타는 다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그럼 여기서 코사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사인이 궁금하다고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여기 루트를 씌워보는 거예요. 루트. 그럼 얘 루트 사라지죠. 이렇게. 그러면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코사인 값은 역률 0.8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루트에 1 마이너스 0.8에 제곱하면 이거 0.6 나와요. 그래서 사인에 0.6 집어넣고 100을 곱하면 60W 나옵니다. 이렇게 풀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어떤 회로의 유효 전력이 60W, 무효 전력이 80VAR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피상 전력을 구해달래요. 여러분 피상 전력은 뭐예요? 피상 전력은 P 더하기 J의 PR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아까 계속 했던 거 PA, PR이기 때문에 PA는 P 더하기 여기 J축이죠. J의 P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P가 60이 되는 것이고 J의 PR은 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를 구할 때는 제곱 루트 똑같죠. 60의 제곱 더하기 80의 제곱해서 이거 100 나옵니다. 100. 그래서 여러분 피상 전력 PA는 100V 암페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 나왔고 역률 구해달래요. 역률은 뭐였어요?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였다고요. 근데 우리 P 100으로 구했어요. 그 다음 P가 60이래요. 60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0.6이 나오는 것이죠. 무효율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효율은 사인 세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해서 1 나오는 거 적용해서 이거 적용하면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분위기상, 이제 문맥상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 나왔잖아요. 코사인이 0.6이면 반드시 사인 0.8 나옵니다. 굳이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0.8 나올 거예요. 무효율, 즉 사인 세타거든요. 0.8. 그래서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0.8이 되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계산 안 해도 이 정도 수치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전력의 전송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전력 전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 전력을 전송할 수 있지? 이것을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자, 뭐 최대 전력 전송 조건, 뭐 전달 조건, 뭐 이렇게 하는데 조건은요. 일단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부랑 외부 같아야 돼요. 여기서 내부라고 해도 되고 여기 외부라고 해도 되지만 이 외부를 부하 쪽으로 바꿔도 됩니다. 즉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아야 된다. 반대로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돼요. 자, 회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내부 저항 하나 그리고 여기에 자, 이런 회로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곳에 이 전원이 하나 있고 내부 저항 소문자 R, 외부 저항 RL, 뭐 부하 저항 RL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이곳으로 뭐가 흘러요? 전류 I가 흘러갈 겁니다. 여기는 직류 전원이니까 대문자로 해도 관계없죠. 이런 형태예요. 자, RL, 즉 부하 쪽에 최대 전력을 전송하고 싶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가변 저항이에요. 가변 저항. 가변 저항은 내가 레버를 돌리면 커지고 반대로 돌리면 작아지고 그 저항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변 저항. 우리가 이곳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력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가보죠.
P 맥스로 가보겠습니다. P 맥스. P 맥스는 뭐예요? 이곳에 전달되는 최대 전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I 제곱의 R이에요. I 제곱의 R. 근데 저 I 값은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 되겠죠. 그럼 전체 저항은 뭐예요? RT라고 해볼까요? RT분의 전체 전압을 E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RL이고 여기도 RL. 이곳에 흐르는 전류와 이곳에 있는 부하 저항을 이렇게 놓고 요 I 값을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전체 저항을 굳이 써보면 R 더하기 RL 이렇게 쓸 수 있고 전체 전압은 E 쓰고 제곱에 RL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 조건 보세요. 내부와 외부가 같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부 저항 R과 외부 저항 RL, 즉 부하 저항 RL이 서로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송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조정하는 건 외부니까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그러면 R과 RL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도 괜찮냐 이거예요. 2RL 2 제곱에 RL 이거 괜찮냐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어차피 요 R이 RL이라면서요. 그럼 두 개가 만나서 이 R이 되고 그대로 다 써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 제곱해서 벗겨보면 어떻게 되냐? 4RL 제곱 분의 2의 제곱에 RL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식은 뭐예요? 요 RL과 제곱이 하나 없어지죠. 그래서 4RL 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단위는 와트가 되는 것이죠.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 바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 의해서 이 Pmax 최대값 식은 바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암기 포인트. 이 암기 포인트 첫 번째.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고 그때 빠져나오는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 되는구나. 즉 Pmax가 이 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난 거예요. 이 친구는 뭐예요 지금? 직류에서고 이제 교류에서 한번 보자고요. 교류. 자, 교류 회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약간 임피던스 개념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내부 저항. 이번엔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칠해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곳을 R,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곳을 내부 저항, ZG, 내부 임피던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ZL, 부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전원 E라고 하고 전류 I가 흐른다고 해볼게요. 자, 똑같죠? 여기까지는. 다만 저항을 임피던스로만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역시 똑같아요. 교류에서도 결국에는 내부 임피던스와 외부,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부하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따라서 외부 말고 부하로 제가 정의를 다 내려볼게요. 내부, 부하 이렇게. 그다음 여기도 내부와 부하가 같아야 된다. 근데 교류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이 내부 임피던스와 외부 임피던스가 같기는 같아야 되는데 어떠한 형태로 같아야 되냐면 켤레 복소수 현 형태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켤레 복소수가 도대체 뭐예요? 켤레 복소수 뭐냐면 얘가 지금 임피던스니까 분명히 A 더하기 J의 B 하나 이렇게 나올 것이고 뭐 C 플러스 J의 D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친구가 이 친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하나로만 해볼게요. 자, A 플러스 J의 B가 있으면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는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J의 B가 되는 거예요. 즉
똑같이 다 써놓고 허수부의 부호만 좀 반대로 바꿔놓으면 그것이 공액을 취했다 혹은 켤레 복소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같아야 돼요. 서로 둘이 똑같긴 똑같아야 되는데 허수부의 부호가 다르면서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만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해볼게요. P max는 B max. 자, 같이 가보죠. I 제곱에 RL은 똑같아요. 왜? 어차피 이곳에는 R과 리액턴스의 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비 전력은 혹은 유효 전력은 요 안에 들어있는 저항 값에 대한 거, 리액턴스 말고 저항에 대한 것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일단 I 제곱에 RL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ZL을 쓰는 게 아닙니다. RL을 써야 돼요. 왜? 요 ZL 안에는 분명히 RL이라는 것과 리액턴스가 들어있을 텐데 우리는 RL에서가 궁금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는 전체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죠. 그럼 전체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ZG 더하기 ZL 분의 E 써주고 전체 제곱을 해준 다음에 RL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ZG와 ZL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거냐면 분명히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ZG를 이렇게 써볼게요. ZG는 예를 들어 R 내부 저항이니까 R 더하기 J의 X고 ZL은 RL 부하 쪽이 있으니까 RL 플러스 J의 XL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 둘이 같아야 된다면서요. 즉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아야 되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면서 같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자, 이거 만들어 보면 자, ZG는 이 녀석이 이 녀석과 똑같으니까 RL로 써줘요. RL. 그 다음에 이 친구 둘이 똑같아야 되는데 부호가 다르면서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J의 XL. 그러니까 J의 XL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부호가 다르면서 똑같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 그대로 이제 써보면 되죠. RL 더하기 J의 XL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E 들어가고 전체의 제곱에 RL. 그러면 이제 간단해져요. 이거 약분되죠? 약분이 아니라 서로 상쇄되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예요? 2R이죠. 여기 2죠. 제곱 있죠. RL 있죠. 이 친구랑 똑같은 형태가 됐죠. 그래서 전개시키잖아요. 똑같이 4RL 분의 2의 제곱에 단위는 와트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 공액은 뭐 여기에 취하든 여기에 취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될 포인트는 역시 내부 임피던스와 외부 임피던스가 켤레 복소수 형태로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이러한 형태가 나오더라. 즉 직류든 교류든 같은 값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 최대 전력 전달 조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복소 전력과 전력의 측정 보겠습니다. 복소 전력과 전력의 측정. 우리가 PA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PA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왔지? 이게 여러 형태가 나올 수 있지만 좀 더 PA를 계산하면 분명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다고요.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크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V 곱하기 I를 한 거가 똑같이 도출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 형태로 도출이 됐던 거죠. 실수 형태. 어떤 J 형태가 없이. 왜? 어차피 제곱해서 J를 다 없앴으니까. 근데 이런 형태가 있는 반면에 어떤 형태도 있냐면 PA를 표현할 때 그냥 복소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소수끼리 곱하는 경우. V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이러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분명히 P 더하기 혹은 마이너스 J의 PR 이런 형태로도 도출이 됩니다.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산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PA 자, PA는 V 곱하기 I를 하잖아요. 근데 둘 다 복소수 형태라고요. 근데 이거 계산할 때는 반드시 둘 중 하나의 공액을 취해줘야 됩니다. 공액. 둘 다 복소수 형태인데 하나 공액을 쫙 취해줘야 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한번 해보자. V를 제가
A 플러스 J의 B라고 하고 I를 C 플러스 J의 D.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자, V 값에다가 A 플러스 J의 B. V. 죄송합니다. V니까 A 플러스 J의 B. A 플러스 J의 B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I를 할 건데 C 플러스 J의 D. C 플러스 J의 D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전류에 공액을 취했잖아요. 즉 켤레복소수로 곱하라면서요. 그래서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이런 게 바로 공액을 취해서 계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왜 그래야 되냐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의 공액을 취하지 않으면 어떤 차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너무 지금 깊게 들어갈 건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구하기 위해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P 값이 나올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J의 PR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 써놓고 바로 답 넣어봐 볼게요. 자, 잘 보세요. 똑같이 할 거예요. PA는 이번엔 V에다가 공액을 취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A 플러스 J의 B인데 마이너스 취해줘야죠. 공액 취하라면서요. 그래서 마이너스 J의 B. I 값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C 플러스 J의 D 그대로 오는 거죠. C 플러스 J의 D. 자, 끝입니다. 이거 전개시키면 분명히 어떤 P 마이너스 플러스 J의 PR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만약에 전류의 공액을 취했을 때 플러스 J가 나왔다. 만약에 P 플러스 J의 PR, 즉 플러스 J의 PR이 나왔다. 이거 유도성입니다. 유도성. 그리고 만약에 전류의 공액을 취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마이너스 J의 PR이 나왔다. 이거 용량성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만약에 전압의 공액을 취했는데 마이너스 J가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 J PR이 되겠죠? 이거 뭐예요? 이게 유도성이라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류의 공액을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위에 것만 보시면 돼요. 아래 거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혹시 전압의 공액을 취했는데 허수부가 음수가 나왔다. 이 음수가 나왔다. 이거 유도성 회로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혹은 용량성 회로구나. 플러스가 나왔을 때. 근데 보통은 위에서 해석을 합니다. 전류의 공액을 취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J의 PR이 나오면 유도성, 마이너스 J의 PR이 나오면 용량성. 즉 이거 리액턴스 똑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플러스 J의 X 나오면 유도성이었고 마이너스 J의 X 나오면 우리 용량성으로 학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최대 전력 전송 조건에서 모두 똑같은 결과값을 얻어내는 거 확인했고 여기서는 전류의 공액을 취하는 게 기본인데 플러스가 나오면 유도성, 마이너스가 나오면 용량성. 만약에 전압의 공액 취하면 유도성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용량성이 플러스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소 전력까지 했고 칠판 한번 지우고 마지막 전력의 측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전압계법 그리고 전류계법 같이 보겠습니다. 3전압계법은 전압계 3개를 가지고 이 부하의 역률이라든지 유효 전력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압계 3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전압계 3개 딱 있습니다. 전압계 3개 중에 하나를 이곳에 한번 접속시켜 볼게요. 전압계 3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서 V1 첫 번째 전압계를 이렇게 병렬로 접속시켰습니다.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원 전압을 측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R이라는 삽입한 저항 이곳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V2 두 번째 전압계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압계를 여기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V3. V3는 뭐예요? 부하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계를 시설해 놓고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해볼게요. 역률 코사인 세타. 이 부하에서의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를 곱해주고 V2, V3를 씁니다. V2와 V3에서 측정된 전압값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분해 V1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마이너스 V3 제곱 하면은 이 부하에서의 역률값이 나옵니다. 이 결과값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효전력 P라는 게 있죠. 유효전력 P는 2R 분의 1. 자, 2R 분의 1. 여기서 R은 요 R을 의미하는 거죠. 2R 분의 1에다가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3전환기법을 활용한 부하에서의 역률과 유효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전류기법으로 바로 넘어올게요. 여기서는 역시 전류계 3개를 가지고 이 부하에서의 코사인 값과 유효 전력 값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전류계 3개 딱 가져왔습니다. 자, 전류계를 한번 설치를 해볼 텐데 저는 첫 번째 전류계를 뭐 A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A1. 그 다음에 이것을 A2, 그 다음에 이것을 A3 이렇게 직렬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A1은 뭐예요? 첫 번째 전류계는 전체 전류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곳은 삽입한 저항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측정하겠다는 것이고 여기 A3는 부하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A로 써도 되고 I로 써도 되는 거예요. I로. 자, 그러면 제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A로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I로 써볼게요. 여기가 I1 첫 번째 전류계, 두 번째 전류계, I3 세 번째 전류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할 겁니까? 자, 코사인 세타는 똑같아요. 2 곱하기 I2, I3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I1의 제곱 마이너스 I2의 제곱 마이너스 I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P값 같이 볼게요. 유효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P는 2분의 R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2분의 R로 시작을 해서 똑같아요. I1의 제곱 마이너스 I2의 제곱 마이너스 I3의 제곱이다 라고 하고 끝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전압계법과 3전류계법은 뭐다? 결과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이 수치들은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줍니다. 그때 이게 3전압계법을 활용한 건지 아니면 3전류계법을 활용한 건지 그것만 판단해서 공식 적용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력에 대해서 그중에 P상, 유효, 무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복소 전력, 어떨 때 유도성, 용량성 판단해봤고 마지막 전력 측정에서 3전압계, 3전류계 공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중간 과정들을 몰라도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모두 여러분 학습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대신에 제가 중간중간 강조드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 복습하실 때 특히 백지 복습하실 때 강조드렸던 내용만큼은 꼭 여러분의 걸로 만드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